청나라는 18세기 중반 이후 광저우에서 특허 상인인 공행을 통한 무역만 허용하는 제도를 유지하였습니다. 당시 막대한 양의 은을 지불하며 중국의 차를 수입하던 영국은 여러 차례의 사절을 파견하여 자유무역을 요구하였지만 모두 거절당하였습니다. 이에 영국은 식민지 인도에서 생산한 아편을 중국에 밀수하여 무역 적자에 대응하였습니다. 청은 아편 밀수가 증가하여 사회적, 경제적 위기가 깊어지자 임칙서를 광저우에 파견하여 아편 밀수를 엄격하게 단속하였습니다. 영국은 이것을 기회로 대규모 병력을 보내 아편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이 전쟁에 패한 청은 난징 조약을 맺고 영국의 홍콩을 할양하고 상하이 등 남부의 5개 항구를 개방하였습니다. 그러나 문호 개방 이후에도 무역의 성과가 두드러지지 않자 영국은 에로호 사건을 계기로 프랑스와 연합하여 제2차 아편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청은 텐진 조약, 베이징 조약을 통해 추가로 북부의 항구를 개방하고 외교관의 베이징 주재를 허용하였습니다. 러시아도 이 사건을 조정해준 대가로 연해주를 얻었습니다. 19세기에 들어와 급속하게 쇠퇴하던 청은 아편 전쟁으로 권위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홍수전이 크리스트교 신앙을 바탕으로 상제회를 조직하고 유교 이념과 만주족의 지배에 반기를 들어 태평천국의 건설을 선언하였습니다. 광시성에서 출발한 태평천국군은 난징을 수도로 삼고 강남을 근거지로 삼아 만주 정권 타도, 즉 멸만 흥한과 토지의 균등 분배, 변발과 전족의 금지 등을 내걸었습니다. 그러나 태평천국군은 지도층 내부의 분열과 한족 관료 신사 주도로 조직된 단련과 향용의 반격으로 점차 약화되었습니다. 더구나 제2차 아편전쟁이 끝난 후 협조방침으로 돌아선 서양 각국이 청을 돕자 태평천국은 결국 붕괴되었습니다. 청은 태평천국군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서양의 군사력과 과학기술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특히 제2차 아편전쟁 이후 자강운동, 즉 양무운동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태평천국을 진압하여 실력자가 된 증국본, 이홍장 등 계명적인 한족 출신 고위 관료가 주도하였습니다. 이들은 처음에는 군수, 공업, 육성, 서양식 육군과 해군의 창설에 주력하다가 나중에는 기선회사, 방직공장 등 민영기업의 운영에도 눈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자강운동은 중앙정부의 체계적인 계획 없이 개별적으로 추진되어 전체적으로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습니다. 기업 경영을 정부가 주도했다는 점과 중국의 전통적 가치를 바탕으로 삼고 서양의 기술만 받아들이겠다고 한 중체 서영론 등이 한계로 작용하였습니다. 특히 청일 전쟁에서 패하면서 이러한 약점은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